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를 괴롭히는 숨겨진 적, 마음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꾸만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결국 뱃살까지 늘어난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이 변화들, 사실은 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나이살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로 인해 뇌가 변해가는 마음살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뇌과학적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의 스트레스를 뇌과학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효과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마음살이란 스트레스로 인해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것이 신체에 부정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몸에 살이 찌듯이 우리의 뇌도 스트레스 호르몬에 잠식당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50대가 유독 이 문제에 취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호르몬 변화와 신경회로의 노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여성은 갱년기로 인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이는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더 문제는 뇌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반응하는 신경회로가 이미 촘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스트레스로 편도체라는 우리 뇌의 경보 센서가 과민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높은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축소됩니다. 코르티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해마는 실제로 크기가 작아지고 이로 인해 우리는 기억력 감소를 경험합니다. 물론 치매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둘째, 판단과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살의 핵심입니다. 전두엽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곧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진화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이살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내장 지방이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이 전신에 퍼지면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에서 시작된 스트레스가 나이살로 변하고 이 나이살이 다시 염증을 일으켜 뇌를 더욱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마음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뇌는 근육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단련하면 강해지듯이 뇌도 올바른 훈련으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편도체를 잠재우는 안전훈련, 특히 478 호흡법입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의 경보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과민하면 작은 자극에도 반응해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50대는 이 센서가 이미 과민해진 상태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센서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478 호흡법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신 후 7초간 멈추고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초간의 흡입은 교감신경을 약간 자극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7초간의 정지는 산소를 뇌에 충분히 공급합니다. 그리고 8초간의 천천한 호기가 핵심입니다. 이 긴 호기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의 휴식 시스템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는 자동으로 진정됩니다.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꾸준히 하면 실제로 편도체의 활성화 정도가 감소합니다.
효과적인 실천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간 이 호흡법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뇌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쳤을 때 회의실이나 화장실에 가서 2분에서 3분간 이 호흡법을 합니다. 순간의 감정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3분간 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호흡법은 약물 없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편도체가 점점 덜 과민해지고 우리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전두엽을 강화하는 감사 루틴입니다.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성의 중추인 전두엽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한 전두엽은 편도체의 신호를 받아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를 부정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편향이 과해지면 우리는 항상 문제만 보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 감사를 하면 뇌의 긍정회로가 연결되어 바뀝니다. 이것이 뇌의 자동사고 회로인데 보통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이 자동회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배선됩니다. 동시에 감사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동기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 두 호르몬이 분비되면 전두엽이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의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감사일기 쓰기의 방법은 매일 자기 전에 5분 정도 손으로 감사일기를 씁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전두엽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햇빛이 좋았다. 직원이 커피를 사다 줬다. 저녁에 산책할 수 있었다 같은 작은 것도 좋습니다. 각각에 대해 왜 감사한지 짧은 문장으로 이유를 적습니다. 햇빛이 좋아서 기분이 밝아졌고 그래서 일에도 집중할 수 있었다 같은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긍정적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21일만 지속하면 뇌의 회로가 눈에 띄게 바뀝니다. 신경가소성의 원리에 따르면 21일의 반복 행동이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솔루션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최대한 분비시키는 리듬 운동입니다. 호흡법과 감사일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 도구는 사실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리듬감 있는 운동이 그렇습니다. 리듬 운동이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인 근력 운동도 좋지만 50대에게는 리듬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리듬 운동은 뇌 깊숙한 곳에 있는 뇌줄기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는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중추입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반복적인 리듬 운동은 이 중추를 자극해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반면 리듬 운동은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세로토닌은 단순한 행복 호르몬이 아닙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염증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수면을 개선합니다. 코르티솔로 인한 만성 염증을 직접 억제하는 것입니다. 50대를 위한 리듬 운동 루틴은 가장 효과적이고 무리가 가지 않은 운동은 빠른 걷기입니다. 주 4에서 5회 하루에 30분 정도 숨이 찰 때까지 걷습니다. 반드시 피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좋으면 야외에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도 세로토닌 분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에서 정오 사이에 15분 이상 햇빛을 받으면 하루 종일 세로토닌 수치가 높게 유지됩니다. 자전거 타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고정식 자전거든 야외 자전거든 상관없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30분 정도 운동하면 됩니다. 춤을 추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도 리듬 운동의 한 형태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즐거우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1시간 한 번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을 꾸준히 하는 것이 뇌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3가지 뇌과학 기반 솔루션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살 빼기 일주일 습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아침 478 호흡법 3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합니다. 편도체를 리셋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저녁 감사일기 5분입니다.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손으로 직접 씁니다. 뇌의 회로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합니다. 셋째, 주 4회 이상 리듬 운동 30분입니다.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춤을 춥니다.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 2분에서 3분 호흡법입니다. 회의 전, 어려운 전화를 받기 전, 화가 날 때마다 즉시 호흡법을 합니다. 이것이 편도체 훈련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매주 일요일 점검입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실천했는지 체크하고 다음 주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이 5가지를 일주일간 실천해 보세요. 2주차에는 이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만든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 스트레스에 대한 과민한 반응,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뇌에 깊이 패인 신경 경로입니다. 마치 언덕에 많이 밟혀서 깊이 팬 길처럼요. 하지만 근육이 운동으로 다시 단련될 수 있듯이 뇌도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고, 이는 죽을 때까지 우리 뇌가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나이살은 한두 달이면 좀 빠지지만 마음살을 빼는 데는 조금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감정이 안정되고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478호흡을 해보세요. 저녁에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내일 산책을 나가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뇌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기관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믿고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